세상에 그거 하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렵다는 전교 꼴등을 해봤습니다. 9등급도 아니고 전교 꼴등. 수험번호를 딱 쳤는데 붙은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사실 더 좌절할 만한 얘기 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제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드디어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와! 오늘 소던 패드 이치스킨. 사무실에 처음으로 찍는 촬영인데 그건 바로 제 썰푸는 겟레디겠네요. 여러분들도 좀 더 보시기 좋을 만한 촬영 환경이 됐을 것 같아요. 되게 밝고 제가 부담스럽게 앞에 있지 않죠. 제가 방금 렌즈를 껴줬는데 오렌지에서 뉴진스 혜인님이 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겟해봤고, 그 다음에 세럼은 원래 잘 쓰는 토리든 세럼. 제가 어떤 썰을 풀 거냐면요, 여러분. 전교 꼴등이 인서울간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 미디어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인생은 약간 한 방으로 살자 주의여가지고 어떻게 저 시절에 저렇게 살았는지 되게 의문이 드실 거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살짝 풀어보자면, 요즘은 못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8살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근데 저 때는 약간 7살들도 어떻게 우겨 넣으면은 1학년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심지어 빠른 년생도 아니고 7월생인데 저희 엄마가 그냥 제 초등학교 빨리 넣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저를 7월생인데 7살에 1학년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너무 몸도 작고, 일단 몸이 작은 건 둘째치고 애가 이제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그 빡대가리 그 자체로 살았습니다. 수학시험 같은 거 막 68점 받고, 저 아직도 그 68점이 기억이 난다니까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저 진짜 싫어하셨어요. 저 공부 못해가지고 진짜 싫어하셨고. 선크림은 구달 선크림. 제 사무실이 체감이 너무 쩔어가지고 선크림 정말 필수입니다. 그냥 야외에 있는 느낌처럼 엄청 채광이 좋거든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네. 그리고 베이스는 이 무지개 멘션 쿠션 써줄게요. 제가 이거 한 번밖에 안 써봐가지고 사용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아니 일단 이게 왜 분리되는 거죠? 저 심지어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픈만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한 상위 20%? 30% 정도 되는 정말 그 반에서 평범한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미쳐가지고 공부에 맛을 들리게 돼요. 인강 들으면서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절에 성적이 원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 그때 중학교 성적은 요렇게 올라가서 한 30%였던 애가 마지막에는 10%로 졸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로 졸업하면 사실 공부 조금 잘한 거거든요. 반에서 한 3등 안에 든 거예요. 되게 얇게 바르고 커버력이 좀 없는 편이어가지고 컨실러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메쉬원 쿠션이 양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얘는 양 조절 정말 잘 돼요. 이렇게 딱 한 번 찍고 나면 되게 고르게 묻어 나옵니다. 이렇게 반쪽만 발라줬는데 완전 딱 얇은 베이스인 게 느껴지죠. 중학교 때 공부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도 잘 오르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잘하는 과목이 과학이었어요. 영재처럼 잘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시험을 되게 항상 잘 봤어요. 과학 선생님이 제 그 서술형 답안지를 모범 답안지로 쓰실 정도로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객관식이 있고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 답지는 점수 확인을 하잖아요. 그때 제 답안지를 모범 답안지로 보여주시고 막 이럴 정도로 과학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는 과학 중점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몇 개가 없어요. 과학 중점학교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저는 그냥 덜컥 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대책이 없냐면요, 원래 그 고등학교를 쓸 때 원래 뭐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진학상담을 좀 잘하고 넣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별로 그런 거에 크게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 담임선생님은 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학 중점학교를 쓴다는 거는 되게 유별난 케이스예요. 학교도 4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추첨이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추첨이 안 되면 제 동네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로 자동 랜덤 배정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조그맣게 그 1군, 2군 이렇게 딱딱딱딱 있는 것 맨 앞쪽에 과학중점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필수 칸이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은 사람만 쓰는 칸인데 왠지 모르게 그걸 다 채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과학을 잘하니까 막 과학중점학교에 가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그 학교가 어딘지도 몰라. 저희 동네 근처 동네여가지고 되게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가까운데 교통상으로는 그 그지 같은 학교. 근데 왜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과학중점학교 뭔지 알고 쓴 거니? 라는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제 인생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덜컥 과학중점학교를 넣었는데 과학중점학교에
되게 됩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강남 8학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잘한다 하는 애들, 그리고 공부에 미쳐있는 그런 친구들 있죠. 정말 그 대학에 목숨 거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과학중점반에 들어갔으니까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제가 그때 학원을 다니기는 했어도 친구들처럼 공격적으로 다니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막 푸시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학원을 미친 듯이 다니는 친구들은 선행을 엄청 하고 들어가요. 수 1만 끝내도 괜찮은 선행 속도인데 이미 막 수 2까지 끝내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정도로 공부에 정말 열정이 넘치는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제가 수원도 제대로 못 끝내고 들어갔거든요. 그게 너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머리가 그렇게 좋은 스타일이 아닌데 얘네를 이겨야지, 아니면 이기지 않아도 얘네랑 어느 정도 비슷해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건데, 나는 절대로 얘네를 이길 그런 짬바가 아니다, 나는 그냥 공부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대치동 학원 다닐 때 저는 대치동 학원도 한 잠깐 다닌 거 말고는 몇 번 안 다녔거든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공부랑 길이 안 맞나 보다, 이 성적 가지고 어디다 비벼볼 수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근데 제가 과학 중점반이라고 했잖아요. 과학 중점반이 어떤 거냐면 일단 문과를 쓸 수가 없어요. 저희 때는 문이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이과를 2학년 때 결정을 하게 돼요. 과학 중점반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이과여야 되고, 문과로 전과하려면 1번 반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됐어요. 저희 때는 과학이 8개가 있었어요. 1번 이과에서는 그냥 원만 배우고 그걸 굳이 다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모두가 이과로 정해져 있으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원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2, 3학년 때는 과학의 2 과목들을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 과학 그 4가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려워요? 물리가 제일 어려워요. 물리는 그 성적이 나오면 그래프가 이렇게 파여 있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이 없어. 잘하는 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애들은 너무 못해서 이 중위권이 없거든요. 물리2는 그 수능 과목으로도 정말 선택을 안 하는 과목이었어요. 워낙 어려우니까요. 원도 어려운데 2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리고 원래 2 과목은 서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2 과목을 거의 선택했거든요. 대부분은 원에서 끝나요. 근데 저희 학교는 모든 원, 2를 다 했고 그게 내신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내신 성적 중요하잖아요. 수시 전형 중에서 내신으로 들어가는 곳은 그런 2 과목도 다 내신 성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냥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가 무슨 소리야.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정시로 들어갈 거 아닌 이상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어요. 물리 2 같은 과목은 어정쩡하게 공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그냥 찍고 시험을 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그래프가 그려진 거였어요. 저는 당연히 공부를 안 했을 거잖아요. 이제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 사진선다연 중에서 한 줄로 쭉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20점대는 나오겠다, 그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 근데 푼 거야. 그냥 어설프게 아는 공식들을 대입해서 막 풀어봐요. 그러면 또 막 어설프게 뭔가 답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로 쭉 찍지 않고 막 요거 찍었고 요거 찍었다 요거 찍었다 막 이러면서 푼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제 운을 왜 믿었었냐면, 수학시험은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학시험은 객관식인데 10개를 찍은 적이 있어요. 진심으로 10개 찍었는데 제가 거기서 6개를 맞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박이잖아요. 나는 찍신의 운이 있다, 나는 약간 찍는 거에 뭔가 감이 있다, 이러면서 물리2에서도 제가 모르면서 뭔가 막 풀어요. 시험 문제 중에서도 거저주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배점이 3.8점이었어요. 친구들이랑 그 시험 끝나고 집 오면서 답 맞춰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같이 답을 맞춰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걸 제가 맞은 거예요. 맞았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 또 찍신에 약간 느낌이 온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맞았겠다. 다른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세상에 그거 하나 맞은 거예요. 그 100점 만점 중에 그 3.8점짜리 그 친구들이랑 지하철 가면서 맞춰본 그 문제 하나만 맞은 거예요. 와, 진짜 인간적으로 3.8점 맞으면 이거 진짜 꼴등하겠다. 과학 중점반만 물리2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과학 중점반에서만 석차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정확히 98명이었어요. 98 다시 98 이렇게 적혀있던 거예요. 전교 꼴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꼴등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9등급 맞아본 적 있어요? 9등급 맞아본 사람은 은근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9등급이 하위 4%거든요. 한마디로 1등급 맞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일렬로 찍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20점대는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3.8점 받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렵다는 전교 꼴등을 해봤습니다. 9등급도 아니고 전교 꼴등. 그때도 이제 제 친구들이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웃더라고요. 남일이니까 그렇게 웃기니? 물론 저도 웃겼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어렸을 적부터 근자감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으면서 나는 미래에 성공할 사람이야. 이런 성적 하나 나 망한 걸로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크게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무용담처럼 98명 중에 97등 그 간지 없잖아요. 98명 중에 98명. 간지 쩔잖아. 인서울 학교들이요, 뭐 하위권 학교라고 하더라도 상위 10% 정도에는 들어야지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다 인서울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10%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 상담을 하잖아요.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넣어놓고 그걸로 이렇게 돌려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이 정도 학교를 상향으로 넣고 이 정도는 뭐 하향으로 넣고 안정권으로 넣고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시잖아요. 내가 늘 나왔던 등급으로 평균을 내야지, 내가 우연히 잘 나왔던 등급은 그건 제 등급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연히 잘 나왔던 모의고사 등급으로 학교를 넣어도 그냥 수도권에 있는 정도의 학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상향이었던 거예요. 아, 나는 인서울 대학 가기 글렀다. 저는 어차피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면 가지를 말자, 고졸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전 재수도 다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인생의 은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 고3 여름방학 때 국어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 국어학원 선생님이 사실 논술을 위주로 하시는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선생님한테 제가 항상 하소연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그 대학을 갈 수가 없나 봐요. 저는 그 답이 없는 인생인가 봐요. 전 수시를 넣을 데가 없어요, 선생님. 뭐 이러면서 저는 매일매일 갈 때마다 하소연을 하는 그런 약간 징징거리였거든요. 너가 이과에서 그렇게 답이 없으면 교차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교차 지원할 때도 문과 논술을 봐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그런 논술 해본 적도 없고 저 글도 잘 못 써요. 그 글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논술 문제 한번 줘볼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일단 해보고 내가 뭐 너가 초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러고 제가 그걸 그냥 풀었어요. 근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소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논술로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잘한다니까. 어차피 저는 수시로 넣을 전형이 없었거든요. 논술도 어떤 거 쓰냐, 그 문과 논술 준비해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상위권 학교 문과 논술은 그 맨 마지막 문제는 통계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이과 주제에 통계 문제를 잘 못 풀어가지고 통계 문제가 없고 그냥 정말 글만 쓰면 되는 그런 논술 전형만 있는 학교 중에서도 최저가 없는 학교를 넣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라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수시를 6개를 쓸 수가 있었고 6개를 다 써야 당연히 그 합격 확률이 높아가니까 다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저한테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성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다 알아보고 이제 수시 전형을 넣을 학교를 찾아보는데 제가 그 시험 볼 만한 학교도 많이 없는 거예요. 있었어도 너무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 시험은 내가 붙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학교 벽돌 쌓아주려 가려고 하는 그 느낌처럼 경쟁률이 엄청 높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는 인서울 학교들을 넣자. 제가 그래서 총 수시를 3개만 넣었어요. 그 입시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미친놈인 겁니다. 정시를 안 할 건데 수시를 6개가 아닌 3개만 썼다? 저는 그 3개에다 제 운을 몰빵을 했어요. 3개 중에 한 학교 정도는 최저가 있는 학교를 쓰긴 했어요. 근데 그 최저 자체도 되게 낮았어요. 뭐 그 서울에 있는 학교 갈 거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보는 최저 있는 학교에다 넣었었거든요. 한 학교는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는 그냥 됐다. 그냥 내가 찢었다. 이러면서 시험을 진짜 그 거만하게 봤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학교는 89대 1이었어요. 제가 넣은 과가 미디어과였거든요. 근데 문과에서는 경영학과만큼 유명한 게 미디어과예요. 그 아무리 잘 써도 90대 1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고졸로 살고 내 갈 길 찾아서 떠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89대 1 학교를 별 기대 없이 그냥 저 혼자서 컴퓨터 그 방에서 혼자서 혹시 그래도 됐을라나 이러면서 기대 나름 만빵하고 이제 수험번호를 딱 쳤는데 붙은 거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도 막 좋아서 이렇게 대학 못 갈 줄 알았던 딸이 대학을 붙었다고 하니까 막 엄마도 좋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우는 그런 모습과 저도 너무 기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제 인생 살면서 기뻐서 눈물을 흘린 그 전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게 되는 계기도 제 과를 들어왔기 때문도 많거든요. 왜냐면 학교 자체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수업도 있었기도 하고 유튜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던 학교였기 때문에 이어졌다. 저는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 적이 없다. 또 열심히 취준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과 전공은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데 내과 전공을 어떻게 살리나? 이러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 동기들 중에서도 제 과를 정말 잘 살린 케이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잘 쓰는 애교살템이 요 노베브 진저 뮤트 컬러거든요. 요거 요즘에 품절 떠 있는데 품절 풀리면 무조건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살짝의 펄감은 있긴 한데 거의 매트에 가까운 컬러여가지고 애교살은 지속력이 되게 빨리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속력 좋은 노베브 같은 거를 올려주고 위에 원하는 컬러를 발라줘야 더 오래갑니다. 논술이 되게 쉬워 보이는 듯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되게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논술은 1년을 준비한 사람들도 논술 6개 쓴 거 다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렇게 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제 인생의 모든 운은 그 학창시절을 다 써버려가지고 아닌가? 지금도 운 좋은 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운이 좋은 거긴 합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이어가지고 약간 원하는 그 디트인 라이너를 못 찾겠거든요. 오늘은 살짝 조금 디테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애교살을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잡아주면 진짜 기깔 나거든요. 수시시험 보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잖아요. 수능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저처럼 분명히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뭐 대학 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들 어른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은 일단 정말 전부가 아니고 N수를 결정한 친구도 있고 현역으로 갔는데 지금 학교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친구도 있고 한데 지금 정말 다들 잘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때 입시가 살짝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인생에서 큰 문제 절대 아닐 거고 몇 년만 지나면 느껴져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사실 더 좌절할 만한 얘기 해드릴까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대학이 시작이에요. 대학 가고가 더 힘들어. 우리나라는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직업을 갖는 게 말이죠. 그 한두 단계 학교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제 나이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요? 이번에 데이지크 블러셔가 진짜 너무 이쁜 거예요. MLBB 좋아하고 제가 올렸던 블러셔 영상 컬러들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런 분들 중에 신상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요 데이지크 블러셔 가시면 됩니다. 립을 좀 발라볼게요. 요즘에 잘 바르는 립들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잘 쓰는 립 중에 하나. 요 데이지크 3번 로즈 밀크티 컬러예요. 진짜 개 이뻐요. 이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엄청 더러워졌네? 이거 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잖아 솔직히. 인정? 또 서랍장에서 꺼내왔는데 이 컬러로 살짝 펄감 살짝 줘볼까봐요. 바르니까 좀 더 약간 컬러감이 달라지네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멋져요. 어쨌든 열심히 한 거 정말 멋지다고. 그 수험생활 버틴 게 얼마나 멋진 거야.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막 꾸미고 싶잖아요. 저와 함께 메이크업 세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